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인사한 거를 제 거로 돌려보면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 이름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젠 72과 뭐 할 거냐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거의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호칭법인데 이 호칭법은 참 중요하고 베트남어에서 성조라는 거는 뭐 중요한 건 다 아시겠고 처음에 인사를 할 때부터 그냥 우리는 안녕하세요 또는 뭐 그때 뭐 어미가 바뀌긴 하지만 베트남어는 말 자체가 바뀌지 않고 어떤 호칭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경어법 즉 공손하게 얘기도 하고 반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해주는 게 바로 이 호칭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어 기초책을 가르치면서도 처음에는 신짜오, 뭐 신짜오는 다 아시지만 신짜오 말고도 여러 다양한 상대방에 따라서 이 인칭되면서 바뀌면서 인사법이 한 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읽었던 사회 언어학 책을 읽었어요. 이제 그 부분 중에 호칭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수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베트남어에서 호칭법은 횟습은 매우거든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인칭대명사 몰라도 신짜오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신짜오는 처음 만났을 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동급으로 내가 아주 격식에 차린 그런 딱딱한 안녕하세요라면 우리가 매일 처음 만난 사람만 만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과의 나이, 또 그 사람이 또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학렬 또는 사회 관계에서는 어떤 지위, 서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호칭법을 씀으로써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게 이 호칭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아주 미묘한 호칭법을 사용해서 베트남에서 이제 그때는 베트남어를 잘 못했으니까 8년, 6년, 5년 됐을 때 이제 베트남어를 회화는 잘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거기서 먹고 자고 맨날 만나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니까 이제 말은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그게 감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알았던 계기가 뭐냐면 친구들 간에 이제 남쪽에서 친구들 간에 쓰는 호칭이 나는 따오 상대는 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아니대 내가 따오 마이 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 너기지 그러면은 화났을 때 쓰는 말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그걸로 한번 베트남 사람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잘 못 싸웠어요. 왜냐면 싸우려면 말을 빨리 해야지 누가 말을 천천히 하나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말로는 잘 싸움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흥분이 됐는데 어떻게 말이 나와요. 그것도 외국어가. 그렇듯 이런 상대방의 이 감정을 표시하는 말이 그 호칭법이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어 간단하게 뭐 몇 개만 호칭법 알아서 남자 여자 뭐 요거 정도만 알아서 해도 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반말을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왜냐면 반말을 써야 될 사람한테 반말 안 쓰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물론 처음 만나면 공손하게 경어법을 쓰지만 그러지 않는데 쓰면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어떤 호칭을 쓰거나 반말을 쓰거나 하면 결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이제 죽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칭법에서 내 말하는 수준이 나타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통역을 하면서 들었던 경우가 어떤 통역분이 통역을 하는데 통역이 잘 안 돼서 물론 발음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잘 못해서 뭐 한국인 통역사를 쓰려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뭐 통역사의 발음 문제나 뭐 실력도 있겠지만 특히 베트남어에서는 호칭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특히 높은 사람들 만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호칭을 써야 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이왕 베트남어를 배우시려면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칭법 중요하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그 조회수가 8천에 넘은 거에 나오는 사실 그거의 제목은 인칭대명사가 아니었고 호칭법도 아니었고 이거 주세요였어요. 근데 제가 그게 이거 주세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거 주세요 하면서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니까 막
그 호칭법, 다양한 호칭법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단순히 쩌엠까이 나이, 쩌안까이 나이 이런 식으로 뭐 아는 오빠, 형 뻘인 사람 또는 어떤 젊은 남자에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했는데, 그때는 상대방의 호칭을 쓴 거잖아요. 상대방만 부른 거고 나를 칭하는 아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없었는데, 베트남어를 잘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칭이 영어의 I와 You와 해당하는 이 두 개의 호칭이 상호 교환이 돼요. 뭐냐면 이 호칭이 나를 가리킬 때 상대방 앞에서 나를 가리키는 호칭도 되지만 상대를 부르는 호칭이 된다고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거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교환 효칭. 제목 좀 한번 써볼까요? 자, 상호 교환이 되는 효칭. 교환, 호칭. 즉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어 나에 해당하는 A와 상대방을 부르는 U에 해당하는 B가 서로 바꿔서 쓸 수 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M이야. 내가 M이지만 상대방을 M도 부를 수 있는 서로 교환된 호칭법을 첫 번째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호칭법은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저를 제일 많이 불렀던 호칭법. 저는 베트남에서 있었을 때 저를 부르는 아이 해당하는 나를 제일 많이 썼던 게 M이었어요. M. 그냥 무조건 M이야.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또래에 있는 사람들, 뭐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뭐 주라는 걸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은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막은 안 쓰고 주, 그냥 나이 많으면 무조건 주, 아주 많으면 주,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차이 안 나면 남자면 안, 여자는 지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M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M 하고 M을 쓸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M이라는 말은 베트남의 호칭법은 가족관계에서 유래돼서 이게 파생돼서 사회관계까지 쓸 수 있는 거다. 원래 M은 가족관계에서 동생이었거든요. 그럼 동생이 상대하는 나와 같이 쓸 수 있는 호칭법은 뭐가 있어요? 오빠, 형, 언니, 누나. 그럼 뭐였어요? 안지예요. 안지, 지. 요거를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교환해서 쓸 수 있다. 섞는 게 아니에요. 교환해서 쓸 수도 있다. 즉 얘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이 상대방이 부를 수도 있다. 이거는 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M이 안지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예. 모르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거.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왜 저는 항상 저를 M으로 불렀는데 항상 M이 아닌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누굴 만났는데 아이를 만났어. 나보다 한 세대인 아래야, 아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인데 8살짜리 꼬마랑 만났는데 그 꼬마 앞에서 M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한테 나를 M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때 그분이 딱 듣더니 제 호칭법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쓰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한테 인사를 하면 참고해요. 왜냐면 이게 어려우니까 저도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 인사할 때 쓰는 말이 짜오잖아요. 짜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해요. 제가 얘기를 하고 여기 아이가 있어.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써야 돼요? 보통 아이에 해당하는 호칭은 뭐냐면 짜오예요. 짜오. 짜오. 남쪽에서는 건 쓰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그에게 물론 엄마 뻘 되죠. 고모 뻘 되도 한 세대 위에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꼬짜오권 뭐 아니면 막짜오권, 꼬짜오권 이런 식으로 호칭을 그 상대에 따라서 바꿔줘야지 내가 M이 아니라고. 예. 그렇게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호칭, M, 안치를 설명해 드렸어요. 나를 M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쪽 안치가 나를 M으로 부를 수 있다. 안치인 사람이 자기를 안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 안치인 이 사람이 또 상대방을 안치로 부를 수 있다. 교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쓰는 거 좀 전에 짜오 했잖아요. 짜오. 두 번째, 자, 짜오라는 호칭이잖아요. 짜오, 성조 올리고 북쪽에서는 짜오 쓰는데 남쪽에서는 짜오 잘 안 쓰고 건 쓰더라고요. 원래 짜오는 뭐예요? 나보다 다음 세대 또는 다다음 세대를 부르는 말이에요. 가족관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자뻘 또는 조카를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카랑 형제자매의 자녀, 네, 그거를 짜오라고 하죠. 그리고 꺼는 원래 자녀를 부르는 말인데 또 이렇게 자녀뻘로 한 세대 아래를 부르는 말도 꺼이 돼요. 그럼 이거에 상대해서 쓸 수 있는
같이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인칭 대명사는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런 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제일 일반적인 게 뭐예요? 손자, 손녀를 부를 수 있는 말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엉바, 엉바. 마는 성조가 내려가. 왜? 할머니는 허리가 굽을 수 있으니까 성조가 내려가. 그랬더니 제 학생분이 우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고모. 고모 있잖아. 고모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래서 꼬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이 짜오가 서로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다. 꼬는 뭐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 가족관계에서 고모를 부르는 말이거나 또는 고모뻘 해당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거나 또는 여자 선생님을 꼬라고도 하고 또는 젊은 여자를 미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그런 미스에 해당하는 사람을 꼬라고 씁니다. 또 저는 이 말을 잘 쓰진 않았는데 막이란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막이란 말은 막이라는 말과 짜오를 같이 교환해 쓸 수 있는 말인데 막은 원래 큰 아버지, 큰 엄마 또는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 즉 큰 이모를 부르는 말이고 또는 그런 뻘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을 부르는 말도 되는 그런 호칭법입니다. 막. 네.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말 주. 저는 호치민에 있을 때 주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호치민 사람들이 주를 쓰니까. 그래서 주라는 말은 원래 가족관계에서 작은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에요. 성조는 올려요. 작은아버지를 부르는 말인데 그렇게 작은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부르는 말.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좀 돼 보이는 아저씨를 주주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근히 공손히 부르는 말. 그래서 이렇게 짜오 또는 남쪽에서는 건이라는 이 인칭 대명사와 엉바 또는 꼬막 주짜오라는 호칭법을 가진 사람이 서로 교환할 수 있다고요. 그 말은 옹바라는 사람이 나를 옹바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 짜오가 옹바를 부를 수도 있다고요. 짜오라는 사람이 나를 짜오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옹바라는 사람이 상대방을 짜오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요. 나를 부르는 말도 되고 상대방을 부르는 말도 된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 대한 다른 호칭은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다른 건 없는데 베트남 사람은 남자 선생님은 다이 A, 사갓, Y 하고 성조 내리고 남자 선생님은 다이라고 부르고요. 여자 선생님은 꼭 좀 전에 고모를 불렀던 말을 써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은 꼭 그리고 남자 선생님은 다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다이꼬라는 사람이 학생을 어떻게 부르냐면 M이라고 불러요. 원래 동생 해당하는 말 또는 꼭 동생은 아니래도 사회관계에서 남자 여자 사이에 부르는 말, 남자 사이에서 부르는 말 말고 부부 사이에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부부 사이에 부르는 말, 또 여자친구를 부르는 말, 상대방을 친근하게 동생처럼 부르는 말. 친근하지 않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나보다 상사인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을 부를 수 있는 학생은 M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쓸 수 있다. 선생님은 자기를 다이꼬라고 부를 수 있고 M이라는 학생이 상대방을 선생님을 다이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M이라는 학생은 자기를 M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선생님은 상대방 학생을 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M은 학생이 이제 한 대학생까지 된 사람들을 M이라고 부르고요. 좀 성년이 된 사람들은 M이라고 부르자고 안찌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트남어 정말 특이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특이했어요. 베트남어 좀 전에 남쪽에서 쓰는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 쓰는 껑이라는 호칭이 원래 자녀를 부르는 말인데 원래 이게 자녀를 부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 그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이제 종별사라고 해가지고 동물 앞에 쓰는 말. 그래서 만약에 저라는 개라는 단어에다가는 껑을 붙여. 왜? 얘는 동물이니까 그런 거 말고 자녀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부르냐? 그냥 부모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는 성조 올리고 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매죠. 성조 가장 낮고 모는 올려요. 이거는 북쪽에서 쓰는 말이고 남쪽에서는 마마 그래요. 마도 아버지예요. 어머니는 남쪽에서는 마 그래요. 북쪽은 모매 남쪽은 마마. 그러면 상호 교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모는 자신을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 나는 자식을 얘기할 때 건. 그리고 자식은 자기를 얘기할 때 주어가 건. 어머니를 얘기한다면 매.
라고 해서 상대방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특이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닌가요? 자식이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 자식이죠? 그럼 자식이라는 주어를 쓰고 껑이요 매. 지금 듣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 자식한테. 너 사랑한다. 우리말은 주어를 안 쓰잖아요. 엄마가 너 사랑해.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사랑해. 지금 상황은 엄마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매를 쓰면 돼요. 매우 건 이런 식으로 호칭이 상호 교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나를 칭하는 말도 되고 상대를 부르는 말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호칭법 중요하다. 그 호칭법 중에 상호 교환해서 쓸 수 있는 호칭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었다. 기억을 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제가 요거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그럼 꼭 이렇게만 써야 되나? 아니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호칭 중에 무조건 남아되는 또이가 있어요. 그럼 또이는 어느 상황에 쓰는지 제가 요거 다음에 73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